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어방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이완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먼저 투자 유치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농생명공학 기술기업인 주식회사 이그린 글로벌이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그린 글로벌은 지금까지 10여 년간의 연구개발 및 시장 개척을 통해 세계 4대 식량 자원인 감자의 생산성과 생산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원천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미국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유럽 및 중동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며 또한 국내에서는 지난해 기업 공개 주관사를 선정하고 농생명 복합 기술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그린 글로벌은 이번 투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미국, 중국 주요 고객사의 씨감자 납품을 위한 생산시설 확충에 투자하고 씨감자를 포함한 인류를 위하여 사용될 가치가 있는 생물 자원에 대한 심층적인 기술 개발과 AI, 스마트폰과 같은 신규 기술 접목 및 타 작물에 대한 유감 연구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투자 유치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내 한인 대상으로 무제한 원격 진료 멤버십 서비스인 메디히어를 운영하는 메디히어가 총 3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메디히어는 미국 내 한인 이민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이들은 매년 의료비로 인당 평균 $10,000 이상을 지출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또한 의사를 만나기까지 평균 24일을 기다려야 하고 미국 현지 의사에게 영어로 증상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진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메디히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제한 원격 진료 및 처방 멤버십을 연 119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들은 진료를 위해 예약하거나 대기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5분 내로 한인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채팅과 화상통화를 통해 원격 진료를 받고 본인이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 전원을 발송받을 수 있고요. 메디히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한국 내 서비스 출시 후 6개월 만에 원격 진료 2만 건을 달성하며 원격 진료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서비스 플랫폼의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미국에 정식으로 무제한 원격 진료 및 처방 멤버십을 출시한 뒤 유로 멤버십 가입자 수가 매월 약 4배씩 증가하며 고속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네, 메디히어의 투자 유치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기록 분석 솔루션 서비스 기업인 세컨그라운드가 컴퍼니 A로부터 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세컨그라운드는 스포츠 기록 관리 플랫폼인 박빙과 실시간 영상 기록, 중계 시스템 테코드를 통하여 스포츠 시장의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으로 기존의 수기 방식의 종이 기록지를 대신하는 어플리케이션 기록으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를 포함 야구 소프트볼 협회와 업무 협약 및 대회 중계권을 체결하며 중계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매년 CES에 참석하여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데요. 세컨그라운드 박대규 대표는 이번 투자를 디딤돌 삼아 대한야구협회 디비전 리그를 시작으로 기록 관리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한 스포츠 방송 시장으로 솔루션을 확장하고자 하고 특히 성인뿐만 아니라 유소년 스포츠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투자 유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스타트업 뉴스를 통해 시장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마켓 위클리입니다. 국내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IGA웍스가 자사의 네트워크 분석 솔루션 모바일 인덱스를 통해 협업 툴 업종 앱 사용자 현황 리포트를 지난 10일 발표했는데요. 분석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일평균 4천만 모바일 기기의 20억 건의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분석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인덱스 분석에 따르면 협업 툴 앱 시장의 10월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배 늘어난 424만 3,558명. 특히 화상회의가 필수 솔루션으로 떠오르면서 화상회의 기능을 지닌 앱의 10월 사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6배 증가한 378만 6,265명으로 분석됐는데요. 과연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협업 툴, 그 시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편성되어 있을까요? 네, 모바일 협업 툴 사용자 순위 역시 화상회의 앱이 상위권을 석권했습니다. 작년 12월 대비 8단계의 순위가 상승한 줌은 올해 4월부터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10월 기준 3위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4위인 시스코 웹엑스는 작년 12월 대비 각각 4계단과 15계단씩 상승하면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월 20위를 기록했던 구글 미트는 8월과 10월에 사용자 순위 2위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화상회의 앱 대표주자 줌은 압도적인 격차로 협업 툴 앱 시장 1위를 석권했는데요. 줌의 10월 모바일 사용자 수는 304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5배 이상 사용자 수가 늘었습니다. 이는 업계 2위를 차지한 구글 미트 사용자 수보다 8.6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네, 저희도 올 초에 다양한 화상 협업 툴을 사용하고 비교해 봤는데요. 연결의 안정성, 사용의 편의성, 그리고 UI 등 측면으로 볼 때 줌이 가장 편하다고 느껴져서 결국 줌에 유료 결제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역시 다른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나 봅니다. 한편 모바일 협업 툴 시장의 전통 강자였던 스카이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계 1위를 지켜오던 스카이프는 올해 4월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한 줌에 밀려 업계 2위로 물러났고요. 또한 10월 사용자 수는 17만 3,042명에 그치면서 구글 미트, MS 팀즈, 시스코 웹앱스 등 경쟁 앱에 이어서 사용자 순위 5위에 머물렀습니다. 한때 화상 회의라고 하면 스카이프를 떠올릴 정도로 시장을 지배했던 서비스였는데요. 결국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줌을 알지도 못했거든요. 참 시장이라는 곳에는 영원한 강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서비스 사이에서도 사용 시간과 사용 일수에 대한 차이가 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화상회의 위주 앱은 사용 시간이 길고 메신저 위주 앱은 사용 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사용 시간이 가장 긴 앱은 줌으로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이 3.47시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인 평균 사용 일수가 13.731인 네이버 웍스는 평균 사용 일수가 가장 많은 모바일 협업 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출시 2개월 차에 접어든 카카오 워크는 누적 사용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며 본격적으로 모바일 협업 툴 시장 경쟁에 진입했습니다. 10월 카카오 워크 1인 평균 사용 시간은 0.39시간, 사용 일수는 5.121로 전월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사용자 충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각종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근무가 일반화되고 원격 협업 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시장은 정말 전국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협업 툴 서비스 시장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행사 그리고 지원 사업을 큐레이팅해주는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하는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뉴딜에 부합하는 유망 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위해서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판교 창업존에 2021년 신규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모집 대상은 예비 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 기업으로 7개의 기술 창업 분야, 정보통신, 전기, 전자, 공예, 디자인, 바이오, 의료 등 모집 예정입니다. 모집 규모의 최소 30% 이상은 특화 5개 분야,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실감형 콘텐츠,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모집 규모는 최대 48개실, 44개사 내외이고요. 입주 기업에는 고속성장 촉진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인프라 및 다양한 특화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제품 고도화, 마케팅, 글로벌 진출 등 사업화 자금 지원, 투자사 연계 IR, 엑셀러레이션 및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고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판교 창업존 홈페이지 및 K-스타트업 홈페이지와 판교 창업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 미디어 디스트리트와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블록크래프터스가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비바체룸에서 더 컨퍼런스 2020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식 전해주세요. 네,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혁신을 주제로 진행되는 더 컨퍼런스 2020에서는 은행과 자산운용사, 암호화폐 거래소, 디파이 전문가 등이 블록체인 산업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생태계 육성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부 블록체인과 은행 세션에서는 은행의 블록체인 전략,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사업 전략, 디파이의 은행 혁신 가능성 등 주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2부 블록체인과 투자 세션에서는 전통 투자사들이 암호화폐로 돈 버는 방법, 크립토 파이낸스가 전통 금융과 협업하는 방법, 디파이 투자 현황과 시사점 등을 논할 예정입니다. 디스트리트는 연사 명단을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 컨퍼런스 2020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온오픈믹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스타트업을 위한 정보 큐레이터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